오늘 하루 테슬라에 정말 다양한 협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최근 그야말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FSD 버전 14와 관련해서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새롭게 포착된 FSD 버전 14.1.2의 새로운 능력은 무엇인지, 또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AI를 활용한 보험 사업으로 핫한 레모네이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레모네이드의 대표가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테슬라 차량과 보험 시스템을 직접 연동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행거리나 운전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UBI라고 불리는 별도의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바로 테슬라의 FSD가 이 UBI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드웨어와 배송 비용의 절약이 가능한데, 테슬라 FSD 운전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테슬라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는 기존 장치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해서 안전운전을 하거나 FSD를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파격적인 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일론 머스크를 콕 짚어서 정말 대담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만약 일론 머스크만 좋다고 한다면 테슬라 FSD로 주행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공짜로 보험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거야말로 FSD의 안전성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보험사가 FSD 주행은 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고 공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레모네이드와 테슬라 협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FSD API 활용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가 허락만 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보험회사가 된 것뿐이지, 사실 보험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FSD API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던 것과 같은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로보택시나 우버이츠 같은 배송 산업에 먼저 활용되겠지만, 이번 사례는 자율주행 데이터 그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지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FSD를 구매하는 것이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FSD는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비싼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FSD를 켜고 주행하면 보험료가 거의 공짜가 된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테슬라 차량의 유지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보통 보험료는 차량 가격에 비례해서 비싸지기 마련인데, 만약 수동 운전 대신 자율주행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웬만한 저렴한 차를 유지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덜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장점인 저렴한 충전비와 낮은 정비 비용에 더해서 유지비 측면에서 내연 기관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FSD 주행의 보험료를 이렇게까지 낮게 책정한다는 건 FSD의 안전성이 돈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예측 시장이라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측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기존 언론보다 예측 정확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진짜 자기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돈을 걸고 베팅하는 곳이라 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기가 훨씬 강한 겁니다. 보험회사가 FSD 보험료를 공짜에 가깝게 제공한다는 건 바로 이 예측 시장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FSD로 사고가 계속 난다면 보험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볼 텐데 절대 이런 결정을 할 수 없겠죠. 즉, 자신의 돈이 걸려있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춘다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안전성 보증 수표는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이 왜 레모네이드 같은 보험회사에서 테슬라 FSD 주행을 거의 무료로 보험해준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테슬라 FSD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경로를 미리 보여주는 저 시각화 화면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테슬라 차량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운전하지 하고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거대한 세미트럭이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면서 추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저 뒤쪽 세미트럭의 움직임을 밀리초 단위로 관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날지 모를 접촉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차를 움직인 거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곤한 상태에서도 운전해야 할 때가 많고 잠시만 피곤해도 주의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FSD는 절대 주의 집중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험료가 거의 무료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스베이거스의 명물이죠. 보링 컴퍼니 지하 터널에서도 최초로 테슬라 FSD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링 컴퍼니 역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또 다른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터널 시스템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바로 이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려왔던 거대한 그림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착착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인류의 수공과도 같았던 교통체증이라는 문제를 보링 컴퍼니의 터널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으로 해결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번에는 경찰차로 사이버 트럭을 활용하는 모습까지 목격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라스베이거스까지 일론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다양한 도시와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미래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테슬라 FSD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운전을 안 해도 된다거나 감독만 하면 된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모네이드 보험과의 협업은 FSD가 제공하는 궁극적인 장점이 단순한 편의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레모네이드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아껴주는 비용 절감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결국 FSD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로보택시나 우버이츠 같은 물류 배송에 참여하며 돈을 버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테슬라 FSD의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평가에는 단순한 운전의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모든 현금 흐름이 포함됩니다. 지금은 FSD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 차가 FSD를 통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저렴한 투자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저가형 차량 출시에 앞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FSD와 그 시스템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돈을 버는 FSD가 탑재될 전용 하드웨어가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그런데 최근 목격된 이 사이버캡 테스트 차량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FSD와 카메라를 활용해서 주행하는 사이버캡에는 사실 사이드 미러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테스트 차량에서는 버젓이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초기 공정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추가 생산 과정을 거치며 사이드 미러를 장착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이버캡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가형 모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사이버캡에는 운전대도 페달도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무인 사이버캡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와중에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바로 어제 확인된 FSD 최신 버전 14.1.2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전 버전에서 가끔씩 지적되었던 급격한 브레이킹 문제가 이 버전에서 95%나 해결되었다. 심지어 24시간 이상 주행해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버전 13에서 14로 넘어가는 과정이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는 거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의 아주 큰 변화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버그가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이 버그를 불과 며칠 만에 그것도 매드맥스 모드 업데이트와 함께 깔끔하게 잡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단 며칠 만에 해결해버리는 이 혁신의 속도야말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버전 14.12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주행 영상은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데이트 버전의 뒷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은 보통 아주 마이너한 미세한 업데이트라는 사실입니다. 14.1.1에서 14.1.2로 업데이트된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을 수정했다는 의미인데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버그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매드맥스 모드라는 엄청난 주행 능력까지 선보인 겁니다. 동시에 최근 목격된 코스트코 주차 장면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FSD가 단순히 비어있는 주차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공간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다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차가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옆에서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바로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괜히 차량이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사고 과정을 차량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LA에서 작년에 발생한 화재로 도로 곳곳에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이 존재하는데 이를 부드럽게 피해서 주행하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시 도로의 파톨마저 카메라로 정확히 인식한 뒤 이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행이다라는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보내는 수신호에 따라 FSD가 그대로 차를 제어하고 움직이는 장면까지 목격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제 일반적인 도로 상황은 거의 마스터한 수준이 되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예외 상황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주행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재 다른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 타기업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서 있는 위치 자체가 이미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 주차 타워 주행 역시 버전 14.1.2로 업데이트된 이후 그것도 매드맥스 모드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드맥스 모드를 통해서 꽉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도 답답함 없이 여유로운 차들은 안전하게 추월하며 남들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미난 주행 패턴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앞차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옮겼다가 다시 왼쪽 차선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도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도 당장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앞차가 위험하지 않은 뭔가 특이한 행동을 취할 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비슷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바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앞쪽에 장애물이나 파토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예외 상황에서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테슬라 FSD의 전력 소모량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웨이모보다 거의 10배나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효율성 역시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테슬라의 제일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드웨어 운영 비용만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주행 능력은 오히려 훨씬 뒤처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왜 벌어질까? 바로 본질은 실제 주행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싼 센서를 추가해서 그저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SD 버전 14.1.2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솔직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죠. X에 공유된 거의 모든 최신 FSD 영상을 샅샅이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확인된 영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직은 1%의 아쉬운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FSD 테스터로 유명한 척쿡 씨의 비보호 좌회전 영상입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은 사람에게도 아주 어려운 구간인데 FSD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는 문제없이 해내지만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등장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다가오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좌회전을 시도하는 조금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척쿡 씨가 좌회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개입했기 때문에 실제 주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FSD의 계산대로라면 오토바이가 도착하기 전에 중앙 분리대까지 안전하게 진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운전자도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주행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입이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간과 거리만 계산한다면 FSD의 판단이 맞았을지 몰라도 그 대상이 안전에 조금 더 민감한 오토바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다음 버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 마진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된 문제점은 주차장의 게이트가 일부 파손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였습니다.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게이트 바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FSD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한 홀마스 씨에 따르면 게이트 바가 파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정확한 주행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일부가 파손된 게이트 바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직은 학습이 더 필요한 예외 상황인 거죠. 이처럼 몇 가지 문제점 역시 보고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 업데이트와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빈도가 극도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정말 99% 이상의 경우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현명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단 며칠 만의 마이너 업데이트만으로도 갑작스러운 브레이킹 같은 이전 버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확인되는 이런 극히 예외적인 문제들 역시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을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테슬라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주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또 테슬라는 가장 확실하고 매력적인 장기 투자 대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